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멈춘다는 정도예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 중국은 지금 뭐 워낙 대륙이 국가고 뭐 다양하게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 80% 가져오잖아요. 거기 걸프만 국가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나라는 정말 죽을 맛이죠. 이거는 말도 못하고 그런 나라에다가 이란에 척질하고 이란 전투에 참여하면 골치 아프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은 목줄이죠, 목줄. 비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멍청한 것 같아서 잘하잖아요. 미국은 정말 세계 1등 군사력 국가하고 지금 15위에서 20위 정도 되는 국가하고 지금 붙은 건데 지금 보면은 게임이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요. 이거는 미국은 정말 역사상 가장 비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비경제적. 그렇게 소모하고도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TV 나와가지고 막 아직도 옛날에 이란이 악의축이라고 했는데 왜 이란을 옹호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농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농축 60% 했다고 그거 가서 막 때려 부숴버리고 뭐 미국에서 지금 양심고백 했잖아요. 그렇게 임박하지도 않은데 때려 부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1등이 지금 말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미국을 막 옹호하는 사람 많다고 옛날에 이란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현 상황에서 봐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당사국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막 핵개발 우리가 지금 제거하려고 해. 사실 핵개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IAEA를 만들고 NPT를 만든 건 다 그 5개국이 합의해서 한 거라고. 우리는 만들어서 이제 보니까 핵무기는 절대 만들면 안 돼. 히로시마 나가사키 보니까 엄청나게 비인간적이고 이건 막 살짝 수십 년간 고생하더라. 핵은 사용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IAEA이고, 거기 동의해. 그래서 NPT를 만들어가지고 핵 확산 금지 이걸 했는데, 그거를 사실 5개국 같이 했는데, 미국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만. 중국도 지금 능큼하다. 중국도 못하게 해야 되거든? 중국은 뭐 어부질이 척하다. 러시아도 그렇고. 아무튼 그 핵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미국이 자기 대표를 했다 이거예요. 대표를 했으니까 핵 개발 못하겠으니까 따라와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그 유엔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했으면 그런 대로 여러 사람이 협력할 건데 미국이 그냥 유엔도 무시해버려 해가지고 게임이 안 끝나는 거죠. 지난 2월 말에 그 이란을 공격하면서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골을 때립니다. 저 문명 저거 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거야 이랬는데 맞아요. 정작 국제사회의 협력 문제가 유엔 시스템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말도 없고 협의도 없고 타협도 없고 교류도 없고 존중도 없고 이런 사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어떤 시스템이 등장하거나 했으면 하는 바람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소위 대륙별 맞춤형 소다자협력 어려워요. 군웅할 것이대로 가자 이게 군웅할 것이대. 대표가 비실비실할 때, 뭐, 화산파, 무슨 파, 뭐, 하더니 싸우니 그네끼리 하지 말고, 아니, 힘 있는 여러 사람이 미국, 러시아, 중국이 3파, 좀 큰 소리 치는 데가, 근데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유엔 분담금, 유엔 재정 분담금을 내는 한 10위권 국가까지, 이런 사람들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내자. 거기 한국도 들어가고, 캐나다 들어가고, 호주도 들어가고, 뭐, 이태리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상임의사하고 5개국 자기들을 표현해가지고 뭐 3분의 2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너무 이것도 유엔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개혁에 어디서 부딪혔냐면은 유엔 분담금 많이 내는 국가가 하자 이거야. 일본이나 독일. 근데 거기는 전범국가잖아. 그래, 그걸 계속 반대한다. 전범국가 아닌 나라들은 왜 안 시켜? 인도도 있고, 우리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한 9개 국가 정도 해가지고 다수결로 하자. 이런 저는 이번에 그걸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두 틈바에서 너무 고생했어요. 옛날에 중국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린 감기 걸린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말 안 들으면은 누군가 끌려간다 했잖아. 대통령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미 경중 이걸 그냥 국회의원들이 막 자연스럽게 얘기해.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거 이 창피한지도 모르게 해. 지금도 누가 한마디 해놓으니까. 그거는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지금 뭐 우리가 구한말보다 경제력이 300배, 400배 올라 있고 모든 게 10위권에 들었는데 왜 우리가 질질 매야 되냐, 얽매야 되냐. 우리도 지금 이제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이런 중견국가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이거 뭐 석유 거기서 안 들어가 큰일 났네. 매일 경제 비상대책위원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캐나다가 지난번에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에너지가 많아요. 뭐 에너지 그다음에 광물 자원 많고 호주 같은 데는 뭐 오커스 뭐 핵잠수함 만든다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뭐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은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거지. 왜 자꾸 그것만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중국이 이제 이 남사군도 대만 쪽에서 자꾸 으르렁거리고 대만을 뭐 침공하느니 남사군도 그 7개 그 암초섬에다 막 레이더기 설치하고 막 땅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접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다 베트남 그런 데는 지금 뭐 함정 살려고 엄청 혈안이 돼 있다고. 우리 그런 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사실 유엔 재정 분담금 9위 정도 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합당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미국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 친한 나라. 중국이 지금 왜 미국한테 큰 소리 치냐? GDP도 많이 올라갔지만 글로벌 사우스 남쪽에 있는 특히 그 중국이 집합하면 아프리카 대통령들 다 와요. 엄청나게 세다고.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거 만들어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이거죠. 왜 우리가 뭐 계속 끌려만 다니냐? 10위권인데. UN 193개국 중에서 우리가 10인데. 그러니까 말씀은 요약하면은, 한미 동맹, 뭐 이게 한미일 안보 협력, 뭐 이런 데 매몰돼서 그냥 꼼짝달싹 하지 말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모색이 가능한 꿀 조합 동맹을 맞아요. 기민하게 찾아서 만들어내자, 이런 뜻이죠. 교수님 기본은 한미 동맹은 유지해요. 내가 미국 깨지 않는 우리는 깨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항상 모색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조합을 그래가지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면 신다자 협력.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그 가성비전 우리나라한테 가성비전 꿀조합 동맹은 뭐라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부지리를 택한 게 있어요. 그게 방위산업이에요. 방위산업이 우리 이 한국에서는 별로 존재가 없었어. 맨 방위성금 내고 도와줘도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우리 계속 끊임없이 경쟁했잖아요. 방위 이 무기 성능 개선하고 미국 거 우리가 갖다 카피하고 러시아 거 뭐 옛날 불금삼 갖다 카피하고 하면서 우리는 역량이 엄청 키웠어요. 근데 어디 쓸 데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막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키웠어요. 군사력 증강을 했다고. 근데 북한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해. 그래서 핵무기가 만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니까 폴란드가 불안하니까 막 자기 무기 다 우크라이나 주고 자기가 다 신형으로 사는 게 이때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이 빅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유럽이 제일 들썩거렸지. 그때 당시 2022년도가 우리가 173억 불을 달성했는데 방위산업에서 2021년도에인가 우리 12대 국가 전략사업 중에 가전제품이 7인가 그랬어요. 그게 171억 불. 우리가 173억 불. 그때 20조였다, 20조. 그거 되니까 완전히 난리 난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이 방위산업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중동 쪽 이번에 뭐 천궁도 팔리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방위산업을 가지고 필요한 나라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함정은 또 이 태평양 연안 국가,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천궁, 뭐 천무, 뭐 다연장 놓기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끝없이 이제 자기 환경이 불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거 끊임없는 도발 그 상존 위협으로 존재했던 북한이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 개발하고 그 방산에 힘을 썼는데 또 국제 질서 깬다고 러시아를 향해서 막 성토하던 사람들 그게 있으니까 또 수출을 하고 돌파구가 열리고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살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미국에서 압박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사실 우리 갈 길이 뭐냐? 우리는 진짜 보존 자원 이렇게 없는 나라, 석유 한 방 안 나눠서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에는 우리의 근면성, 지금 교육열 이런 것이 작용했다고 봐요. 저는 현역 생활 32년을 6년 반을 해외에 살았어요. 뭐 미국도 네덜란드도 독일도 갔다 왔는데 선진국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이게 야 정말 그 나라 에서 볼 때 한국은 도대체 뭐가 나는 거야? 뭐 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어? 네덜란드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역으로 막 장악했던 것 같지? 지금은 우리는 무역도 잘하지, 뭐 방위사업도 잘하지, 외교도 이 정도면 짱짱하게 하는 거예요. 소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미국이 파병해라 뭐 얼른 가서 막 미국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그 정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 생각하지 마. 옛날 생각. 나도 다른 나라 도울 수 있어. 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 미국 우리 도와줬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거는 우리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이 큰 거야. 그다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남북전쟁 이후에는 뭐 외부로 침입받은 적도 없잖아요. 자기가 내부적으로. 그래 너무나 큰 혜택을 받은 게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재건했잖아요. 재건. 완전히 폐허해서. 이 정도 큰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점이 뭐냐. 그래서 막 얘기를 들으면 뭐 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일단 국민성, 대동단결. 이거는 지금 잘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이 뛰어나도 이거는 이 정치가 흔들리면 안 돼요. 대통령들 이제 순방하고 그러면은 그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은 환영받아요, 어디 가면. 근데 지지도가 꼴찌 나는 환영 못 받아. 미스터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하면 막 욕얻어먹는 거예요. 좀 지지 알아서도 못하는 게. 한국 대통령 뭐 60번, 70번 되면 다 환영받아요. 하면은 다 그렇다고. 이 인심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항상 봐야 되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깨우치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유의 도입 다변화를 빨리 해야 돼요. 네. 빨리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 세력이 거기 있어.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해양 그다음에 수송로, 해양 교통로, Sea Lines of Communication 슬락보 이런 걸 위해서는 국직구지간 함정이 있어야 돼요. 이지스 구축함 뭐 핵잠수함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한몫한다고. 아, 미국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 됐다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 그렇죠. 이번에 일본 게 알았어요. 우리 이제 그 문근식 교수님 모시고 네. 지금 그 힘을 잃어가는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 문제를 짚다 보니까 또 여기 우리 살 길이 오히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국 눈치만 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 심기만 읽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걸 기회로 이용하는 또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대동단결이에요. 그렇지. 뭐 군사력, 뭐 자주국방이나 군사력, 경제력, 산업 생산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대동단결이에요. 국민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한말도 비실비실하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막 사적 강파다 끝난 거고 그런 노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단결해야 되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홍보.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야 이건 이랬다. 이건 이래서 이랬다.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주고 이번에 어디 뭐 파견한 것도 이래서 했다. 이런 거를 홍보를 잘 할 때 이 대동단결이 되는 거라. 정책 홍보를 잘못하면는 잘하고는 욕을 먹게 되죠. 우리도 이 채널 통해서 정책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참여해. 그렇다고 해서 왔어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